안녕하세요, 민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지금 이제 상해지수, 이제까지 휴장을 하다가 오늘 이제 열었는데, 상해지수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원달러 차트, 그리고 이제 금 차트, 비트코인 차트, 비트코인 도미넌스, 알트 도미넌스, 그리고 알트코인은 BSV,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리플 이제 원화 차트랑 달러 차트까지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Q&A 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이제 현황을 잠깐 이제 살펴보면, 현재 이제 확진자가 16,814명, 그리고, 사망자가 36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증가하던 추세는 약간, 주춤한 상태이긴 한데, 계속해서 이제 늘고 있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 그 부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그 중국 증시가 오늘 이제 열리면서 이 블랙 먼데이를 막아라. 그래서 인민은행에서 205조 원을 푼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열흘 쉰 중국 증시 오늘 개장, 세계 시총 열흘 새 3천조 원 증발, 패닉 수준 폭락된 글로벌 2차 충격, 사스보다 중국 경제 더 치명적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205조 원 풀면서 이 부분에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시장 참여자, 그 주식 시장 참여자들이. 중국 이제 상해지수 지금 이제 오픈을 해서 잠깐 보면, 지금 이제 현재 8% 개파락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 추세는, 깨졌어요. 작년, 2018년도, 2018년도입니다. 18년도, 19년도, 이때부터 이제 이어져 오던 이 삼각 수렴 추세는 이제 한 번에 이탈을 했고, 여기서 이제 뭐 반등을 해서 추가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뭐 중국 증시 참여자라고 하면 계속해서 저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데드캣 바운스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월봉 보시는 것처럼 이 120월선 한 번에 이렇게 깨고 내려왔습니다. 한 번에 깨고 내려온 상태고, 지금 이렇게 증시에 돈을 풀어서 증시를 부양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뭐 다우지수 오늘 열진 않았지만 1929년도 경제 대공황 오기 전 그 모습과 지금 이제 다우지수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번 우한 폐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는 경제 상황이 또 그만큼 좋지 않았고요.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우한 폐렴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트리거로 작용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하락의 트리거로 작용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코스피도 이제 지금 뭐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아까 개파락했다가 반등하면서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 올라올 때부터 좀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승 쐐기 이탈하고 반등 나오면서 이때도 갭이 계속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상승할 때 갭이 발생되면서 상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된 이런 시장 좀 이제 위험해 보인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실제 변동성은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 뭐 우한 폐렴에서 아까 중국에서 뭐 205조 원 풀어서 이 증시 부양하는 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결국 그 베네수엘라랑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뭐냐면 자산 시장을 받치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냥 돈을 풀어낸다, 법정화폐를 풀어낸다. 이거는 법정화폐 가치를 급격하게 이제 떨어뜨리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인민은행에서 205조 원을 풀어서 증시를 부양한다라고 하면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취해서 자신들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면서 중국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코스피 차트 일단 전체적인 그림에서 일단 일봉 지금 개파락했다가 지금 중국 증시 반등해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잠깐 그림을 보면 월봉에서요, 중요한 라인이 일단 월봉에서 이 120월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상해지수는 120월선 한 번에 이탈을 한 상태이고, 우리나라 지금 반등 나온 자리가 오늘 개파락한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120월선 지지받고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난번 20월선까지 돌파시켜서 올라왔었고 20월선은 지금 깨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일봉에서 맨 위에 있던 갭, 그 갭은 그냥 안 메꾸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럼 이제 20월선이 저항으로 작용돼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어디를 깨고 내려오면 이제 위험해지느냐라고 하면, 지난번 이 지지받았던 이 2028포인트, 이 자리를 깨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가 이 추세, 빨간 추세선도 맞물려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의 중심도 맞물려 있습니다. 채널의 중심도 맞물려 있고, 또 지난번에 지지받았던 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잠깐만요. 2028포인트, 지금부터 한 9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은데, 80에서 90포인트 정도 추가적으로 빠져서 이 라인을 이제 깨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도 굉장히 이제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지금 사실 이 우한폐렴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와 같은 IMF 때와 같은 이런 그림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우한폐렴으로 인한 하락, 이게 이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트리거로 작용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 이제 뭐 사스 때랑 메르스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증시가 하락을 했다가 단기적으로 하락했다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반등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자리에서 이게 그 스타트를 끊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코스피 차트 보고 이제 원달러 차트 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차트도 지금 이제 주요 자리를 어제 이제 돌파를 했어요. 보시면 이 원달러, 제가 지난번에 금 차트, 원달러 차트, 비트코인 차트가 굉장히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잠시 뒤에 이제 볼 금 차트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움직였죠. 그리고 지금 이제 원달러 차트가 그 다음으로 이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하락 추세, 하락 채널을 돌파를 하고, 지난번에 뭐 시진핑 펌핑 때 한번 올라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원달러도 이때 이제 12월 달에 이렇게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고 돌파까지 시키고, 이 삼각수렴의 중심까지 올라와 줬어요. 올라와 줬고, 만약 박스 뭐 하단, 박스 중심, 박스 하단, 박스 상단 이렇게 나눠 본다라고 하면, 박스 중심, 이 삼각수렴 중심까지 반등을 해줬다가 다시 재차 하락하고 360일 이평선 지지받고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이제 중심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두 번 반등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중심에서 윗꼬리만 달고 빠져 있었어요. 좀 확대해서 보시면 윗꼬리 달린 상태에서 봉 마감은 아래에서 이제 봉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봉 마감이, 어제 이제 봉 마감이 이 1193원 위에서 이제 봉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금 차트와 같은 형태로 박스 상단까지도 이제 올라가는 뭐 그런 그림으로도 저는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1223원, 이제 지난번 그 고점이 1223원이고, 우선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이후에 잠시 한번 또 쉬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지금 비트코인 차트, 금 차트, 원달러 차트가 약간 같은 비슷한 형태로 이제 진행되는 이유가, 결국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원화보다는 달러가 이제 안전자산, 그리고 금 차트도 마찬가지죠. 금 차트도 달러 대비해서 금이 안전자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또 달러 대비해서는 또 이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 모습이, 비슷한 형태 차트 모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지금 이제 금 차트 다음으로 보면 현재 1588, 뭐 크게 이제 변동사항은 없는데, 지금 어느 정도 2파 조정 끝내고 3파 조정, 이 작은 3파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모습이 21이평선 지지받고 반등을 해주다가 한번 눌러주고, 이제 이미 21이평선과 51이평선 이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쉬었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는 작년 8월달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금 차트는 추가적으로 또 이제 상승을 이어 나갈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1월달 월봉이 이제 마감이 됐어요. 월봉 마감됐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빨간색 월봉이 20월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20월 이평선, 박필부님이 이야기했던 뭐 100주 이평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20월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 2016년도도 마찬가지고 전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이 20월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20월 이평선을 하락장에 이렇게 깨고 내려왔다가 50월 이평선 지지받고 20월 이평선 다시 돌파 한 다음에 한번 눌러주고 20월 이평선 지지받고 다시 재차 상승해 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될 때 이제 이게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걸 그러니까 뭐 20월 이평선 또는 뭐 100주, 120주 이평선 이 정도로 이제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이제 A파, B파, C파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은 이 C파까지 끝내고 1파 상승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지금 이 B파와 C파를 지금 짧은 기간 안에 소화를 해 나가고 있다. 물론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 B파, C파 과정 끝내고 지금 이제 1파 상승 준비 중인 알트코인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이 B파와 C파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도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주봉 마감이 됐는데 주봉은 보시면 이제 9,329로 이제 마감이 됐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또 올라와 주면서 현재 이제 9,537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0주와 이제 50주가 일단은 만나긴 할 것 같은데 만나자마자 다시 이제 돌려세우는 그런 그림으로 주봉은 이제 진행될 거라고 봐요. 4시간 봉 잠깐 이제 보시면 지금 이 노란색 수직선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대칭 형태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수평선을 이제 하나 그려볼게요. 지지라인을 하나 이제 그려보면 이 9,170달러 9,170달러 이 라인에서 지금 이때 이렇게 수렴했던 이 모습의 약간 반대 모습으로 변동성을 좀 확대시켜 나가면서 1200달러까지 상승해주는 흔들어주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때 이제 거래일이 12거래일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6거래일 정도 1월 29일부터 한 5거래일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한 6, 7일 정도는 비트코인은 변동성을 좀씩 키워가면서 1200달러까지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이제 천천히 올라가 줄 때 이 1200달러까지 상승을 해줄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 어제 이제 그 121일평선 돌파한 리플하고 이제 뭐 이더리움 중심으로 해서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해주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도미넌스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바로 하락을 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드리고 다음 도미넌스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가 이제 어제 좀 중요 라인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뭐 큰 뭐 변화가 없는 것처럼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아마 뭐 도미넌스 차트 보고 이 지지 라인에서 아직까지 뭐 크게 이탈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난번 이 아래 꼬리 달고 반등했던 그 봉 마감을 보시면 여기 이제 수평선을 하나 그려보면요. 봉 마감을 계속해서 이 67.1에서는 이제 봉 마감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제 이 마감했던 그 라인을 지금 이제 어제 보시는 것처럼 깨고 내려왔습니다. 21이평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21이평선이 충분히 내려왔고 더 이상 이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 67.1 라인을 깨고 이제 내려왔다라고 보고요. 아마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도미넌스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흔드는 과정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알트코인들 제가 아까 뭐 비트코인 잠깐 그 장기평선에서 설명드리면서 비트코인은 이미 이제 10파 조정 끝내고 1파 상승 준비하는 건데 알트코인들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지금 뭐 B파 과정, C파 과정은 빠른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고 120주선 돌파해서 안착을 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알트코인들도 이제 상승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시장 참여자들 이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은 알트코인들이 B파 나오는 그 과정에서 알트코인들 대부분을 정리해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이 비트코인 이 도미넌스에서 보시면 이 과정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여기서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비트코인이 진짜 안전하고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생각이 들게끔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간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만큼 저는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실제 이제 알트코인들 개인들이 이제 매도를 해주면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그 알트코인들 상승률은 더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본격적인 일파 상승이 나왔을 때 더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트 도미넌스 차트 잠깐 해볼게요. 알트 도미넌스도 이제 비트 도미넌스랑 어차피 뭐 반대 관계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지금 주요 저항 라인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했던 이 주요 저항 라인 34.45 이 라인을 보시는 것처럼 어제 종가상 돌파를 시켰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알트 도미넌스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해 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돌파된 라인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라인이라고 봐요. 보시면 2017년도 3월달 이 돌파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알트 도미넌스가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1200달러까지 상승을 해주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또 뭐 12,000달러까지 올라와 주는 과정에서 대부분 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뭐 3배, 4배 지난번에 BSV가 올라갔던 것처럼 그런 형태로 크게 움직여주는 알트코인들 모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B파 과정 끝내고 C파 과정까지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1파 상승할 때는 아마 이제 상승률을 훨씬 더 키워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도미넌스 차트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 BSV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0.029, 뭐 0.03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위치가 뭐 크게 변화된 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변화된 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21이평선 깨고 내려왔고 지금 지난 이 고점 자리를 살짝 이탈한 다음에 이제 뭐 넘어갔다가 윗꼬리 달고 다시 내려와서 복 마감은 아래에서 해주고 있어요. 0.03 아래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흐름은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이때 흘러갔던 이때 위치에서 그 이후에 이렇게 조정받았던 모습처럼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 이 장기평선도 못 넘어가서 밑에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장기평선 그리고 이제 20일과 50일도 이격이 충분히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조정을 받아서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조정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이 지금 360일 이평선 있는 이 정도 위치까지 그러면 뭐 사토시 가격으로는 거의 반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올라가 줄 때 오히려 이제 BSV는 원화 가격으로 좀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비트코인 올라갈 때 뭐 제자리에 있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좀 BTC 마켓에서 조정받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알트코인들 아직 올라가지 않은 대형 알트에서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 이제 위치가 장기평선 위에 이제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는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비트코인 캐시 이제 보도록 할게요. 현재 0.04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비트코인 캐시 흐름은 지금 이 박스 상단부 돌파하고 21이평선 올라올 때까지 좀 쉬었던 이때 이제 모습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줘도 한 번 정도 더 눌러줄 수 있다라고 해요. 이때도 보시면 돌파시키고 쉬고 한 번 또 올라왔다가 한 번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때처럼 장대 항공으로 상승해주는 게 아니라 한 번 올라왔다가 51이평선이 좀 더 올라올 때까지 한 번 이런 눌러주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21이평선 지지받고 반등해주는 상승해주는 이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이건 이제 기간 그 타이밍을 결국 이제 맞춰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전에 먼저 이제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 좀 뒤쳐져 있는 종목들이 먼저 장기평선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이 좀 먼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음 이제 이더리움 보면 이더리움 지금 이제 20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까지 보시는 것처럼 돌파를 해줬습니다. 어제 이제 상승해주면서 121일 이평선과 이제 200일 이평선 돌파해서 상승을 해줬고 지금 박스 하단부로 이야기하는 라인이 0.024예요. 그래서 이 0.024 이 라인 돌파를 시킨다라고 하면 이 라인 돌파시키면서는 이 360일 이평선까지 돌파해서 안착을 시켜줄 거라고 봅니다.
2017년도 제가 이제 3월달 이때 이제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200일 이평선이 보시는 것처럼 박스 하단,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0.024 라인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박스 하단부 돌파되면서 급등 나오고 200일 이평선 한번 돌파시키고 안착. 그 다음에 바로 360일 이평선은 뭐 거의 쉬지 않고 그냥 쭉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00, 이때 이제 200일 이평선 역할을 할 게 저는 이제 360일 이평선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200일 이평선은 돌파해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200일 이평선 돌파하고 안착했던 것처럼 이 박스 하단 넘고요. 그와 같은 그림으로 여기서 이제 360일 이평선 이 박스 하단 돌파시키면서 한 번에 쉬는, 돌파시키고 쉬는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 차트 이제 볼게요. 현재 이제 2676 사토시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보시는 것처럼 2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 한 번에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의 흐름은 지금 주요 이제 저항 라인이 이 3000 사토시예요. 3000 사토시 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0일 이평선, 360일 이평선까지, 죄송합니다. 120일 이평선까지 한 번에 이제 돌파를 시켜주는 거고, 그 이후의 흐름은 테조스 차트, 예전에 설명드렸던 그 테조스 차트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장기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 돌파시키고 잠깐 쉬어주고 바로 이제 360일 이평선까지 한 번에 넘어가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지금 작년 8월 달에 이 추세선 돌파시키면서 바로 이제 이 120일 이평선까지 올라와줬던 것처럼 지금 추세가 어제 상승을 해주면서 이 하락 추세를 보시는 것처럼 돌파를 시켰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돌파를 시켜서 딱 이제 봉 마감이 위에서 이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흐름은 이때와 같은 흐름으로 이 3000 사토시 물론 저항 맞고 한번 쉬거나 그 다음에 넘어가든지, 아니면 3000 사토시를 돌파시키고 안착해 주든지, 이거는 이 선택은 개인들 매도량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개인들 매도가 많으면 오히려 이제 돌파를 시키고 쉬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만약 개인들이 좀 따라 붙는다 라고 하면 이 3000 사토시 장기평선 넘기 전에 이때처럼 한번 눌러줬다가 다시 이제 상승해주는, 넘어가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제 리플 달러 차트 볼게요. 먼저 리플 테더 차트인데, 테더 차트랑 달러 차트랑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더 차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 추세선을 그 전에 이제 돌파를 시켰어요. 이미 이제 돌파를 시켰고, 달러 차트는 어제 이제 돌파를 시켰습니다. 달러 차트 보시면 어제 일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일봉에서 이 노란색 추세선을 돌파시켰다. 그리고 돌파시킨 다음에 지금 이제 200일 평선 어제 장중에는 이제 돌파했다가 윗골이 달고 내려와서 아직까지 이제 안착한 모습은 아닌데 뭐 돌파를 시킬 거라고 봅니다. 돌파시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저항 맞고 떨어진 라인이 커베넌트 패턴에서 목표치 말씀드렸던 이 0.25달러, 0.25달러 이 라인 살짝 돌파시켰다가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목표치까지 와줬다가 이 목표치 이 0.25달러 이 라인에서 지금 이제 쉬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4시간 봉에서 이평선들이 다시 정별이 되어 있습니다. 정별되어 있고, 지금 원화도 정별됐고 달러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 정별을 만들어줬어요. 테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흐름 자체는 지금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지난번에 이제 비교해서 설명드렸던 에이다 차트랑 이제 비슷한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잠깐 이제 에이다 차트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평선 정별 만들어주고 이 360 이평선, 200 이평선 골크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한번 상승해주고요.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갑니다. 이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리플 차트 보시면 에이다 차트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위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장대 한번 만들고 쉬고 있는 4시간 봉에서 지금 장대 한봉 4시간 봉에서 한번 장대 한봉 나온 이후에 쉬어주는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그림은 에이다 차트처럼 추가적으로 상승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리플 차트 제가 2017년도 지난번에 이제 위치랑 잠깐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만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017년도 3월달 위치에서 3월 8일로 볼 거냐, 3월 18일로 볼 거냐. 우선 이제 120일 이평선 넘어간 걸로 본다라고 하면
3월 뭐 8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이평선이 21 이평선과 51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 난 이후에 121 이평선 돌파하는 걸로 보면 3월 18일 이때로 이제 보는 게 맞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좀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 이후의 그림은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상승해주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요, 이 첫 번째 상승, 이 첫 번째 상승해주고 쉬어주는 이게 저는 이제 이게 B파를 끝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1파가 아니라, 1파는 채널 중반까지 가는 게 이제 1파고, 이게 이제 B파 상승 끝내고 C파 조정을 짧게 주고, 그 다음에 1파 상승을 바로 이어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날짜가 이 121선 돌파한 3월 18일 어제 날짜가 그 위치로 이제 보고, 그 이후에 날짜를 좀 이제 계산을 해보면 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1파 상승, B파 상승과 1파 상승까지 시간 자체가 그 이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2017년도 날짜와 지금 날짜가 동일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약간의 뭐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1파 상승이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멀진 않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보시면 아마 이제 크게 상승하는 날이 조만간에 이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B파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B파 마무리되는 그 시점, 이때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이때 이제 이 B파 상승이 거의 68.54%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50% 넘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때 이제 B파가 마무리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C파 조정을 짧게 주고 그 이후에 1파 상승을 이어나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차트를 뭐 설명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매도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 매도 계획대로 앞으로 이제 실제 상승이 나왔을 때 그대로 저는 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매도 계획을 막 감정적으로 바꿔서 하지 마시고,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매도해 나가는 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제가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는 관계로 오늘 그 Q&A는 제가 저녁 때 영상이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찍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 내일 이어서 Q&A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